자, 이제 화면단에서 모달 창으로 데이터 수집까지는 전부 다 끝냈어요.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했는데 이 데이터 수집을 넘겨야 되거든요. 넘기는 파일명을 정하셔야 되는데 그 파일명 정하실 때 이 너무 짧게 다 정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자바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길어지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걸 두려워해요. 아시겠죠? 이거를 딱 봤을 때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 이러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코딩할 때도 힘들고요.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잘 되도록 이제 이름을 붙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저희가 그레이드, 모디파이, 그레이드 등급을 수정하는 JSP로 가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쪽 서비스로 가서 서비스의 DO로 가서 해야 되는데 서비스 이름을 좀 길게 지었어요. 멤버, 회원의 그레이드 등급을 모디파이 수정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길게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DO로 가서 처리하면 되고요. 쿼리 강의 필요하겠죠? 그래서 DB 멤버의 그레이드 모디파이 쿼리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레이드 모디파이 JSP로 넘겨야 되는데 넘기려면 폼 태그에 액션이 이제 필요한데 액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에만 전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도 보질 않았어요. 자, 이제 list.jsp에 옵니다. list.jsp 와서 밑으로 쭉 내려서 모달 창을 보시는 거예요. 모달에 보시면 폼이 있으실 텐데요. 폼 여기 있죠. 폼에 액션을 grade modify jsp라고 써놨네요. 제가 그 이름을 아주 똑같이 지난번 썼던 거와 동일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고 있죠. 넘기고 있으시고 얘 이름을 grade modify 폼이라고 이제 아이디를 지정해 놨어요. 근데 여기에 폼 안에 뭐가 없냐면 서밋이 없어요. 즉 버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버튼이 없으면 데이터 전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구조상 버튼을 폼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 클로즈 버튼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모달 푸터에 해당되는 요 클로즈 버튼과 같이 넣으면 좋으세요. 구조상. 그래서 이제 모양이 폼 안에 있다고 해서 이쪽 위에다 넣어버리면 좀 이상해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버튼을 한 개 더 만드시고요. 자, 데이터 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모달을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여기 데이터 버튼을 한 개 만들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미스,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라고 써놨는데 이 디스미스는 여기 모달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열리는 모달을 닫기 위한 설정이에요. 여기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라고 설정을 해서 모달에 써놓으면 지금 창이 보이죠? 그 창을 지금 현재 있는 창을 닫아주세요라고 되게 설정해 놓은 게 데이터 디스미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저기 보면 구조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보고 그냥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소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창닫기를 할 때 이렇게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 현재 모달 내에 지금 모달 내 지금 현재 모달 창에 있는 거예요. div까지 모달 끝인데요. 모달 안에 이렇게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라고 써놓으면 얘를 누르는 순간 모달 창이 닫혀요. 여기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모달이고 여기 n time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x 표시예요. 그 여러 번 실행하자. 그 여러 번 실행하자는 게 이제 만약 2를 뭐 곱하기 세 번, 그러면 세 번 실행하자. 요때의 기호가 요 x 표시가 times예요. times 여러 번 실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times 세미콜론 쓰시면 이런 x 표시가 나오세요. and times 세미콜론. 이게 이제 HTML의 특수 문자예요.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다, 크다 이렇게 쓰면 태그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HTML에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오류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and 이게 적다죠. 그러니까 LT 뭐 이렇게 써가지고 LT 쓰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붙여가지고 이게 적다 표시. 이제 크다는 것은 greater than 그래 GT LT, GT, and GT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이런 꺽쇠 표시 기호를 할 때 HTML에서 이런 뭐 곱하기 뭐 이런 거를 써버리면 특별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X 영문자에 X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문자 X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곱하기 기호를 연산하거나 이렇게 쓰기도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쓸 때 and times 세미콜론 쓰시면
곱하기 기호가 나오게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모양상 이렇게 클로즈라고 돼 있는 거, 뭐 클로즈가 여기 보시면 뭐 닫기, 취소 또는 닫기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경, 변경 버튼을 이렇게 만드시고, 얘 클릭하면 사라지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데이터 디스미스,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 모달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하세요.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모양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F4키 눌러서 F4키 누르시고 그 다음 변경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 변경 버튼이 한 개 보이시게 되거든요. 이게 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린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폼 태그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폼 태그는 여기, 얘는 폼 태그 밖에. 얘를 클릭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디스미스도 없기 때문에 클릭하면 닫히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시겠죠? 아니 되고, 그리고 여기 X가 end times 이거 그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라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닫힌다. 됐죠? 닫히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다시 디스미스 이꼬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쓰시면 이제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때 그 나중에 이제 jQuery에서 조금 더 배우시면 태그 안에 데이터 숨겨놓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데이터 다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 이제 항목 이름, 그러니까 아이디를 숨겨놓고 싶어요. 그럼 데이터 다시 아이디, 그 다음에 아이디 이름을 태그 안에 속성으로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꺼내가지고 사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는 안 보이는데 클릭을 하면 아이디를 넘겨야 돼요. 그럼 어디 보이지 않는 데서 찾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숨겨놔야 돼요. 그렇게 숨겨놓는 방법이 데이터 다시 이렇게 해서 뭔가 항목 이름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숨겨놨다가 나중에 꺼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게 여기 썼는데 이제 밖에서 얘를 이제 넘겨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변경 폼 밖에서 변경을 누르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변경을 좀 찾기 편하게 저희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변경 버튼은 변경 버튼을 여기 뭐 리스트 데이터 쭉 출력하면서 변경 버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죠. 저희가 그 변경 버튼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런 버튼을 찾아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클래스에서 뭐 그레이드 모디파이 버튼 btn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클래스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이제 다르게 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앞에다 폼이라고 한 개 붙였어요. 폼에 있는 뭐 그레이드 넘버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를 클래스나 아이디를 붙일 때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이 변경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아이디 붙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이디 이꼬로 이게 여러 개면 클래스를 붙이셔야 되죠. 현재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변경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폼에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폼 쓰시고 그 다음에 변경이니까 modify 그레이드를 변경하니까 그레이드 modify btn 버튼이니까 btn 이렇게 해서 버튼입니다. 이름을 지정해 놓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클릭 이벤트를 찾을 때 이걸 찾을 수 있는데 샵 붙여서 찾으시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렇게 한번 달아두시고요. 저장하세요.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변경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전달을 하셔야 돼요. 요게 지금 일반 내원처럼 글씨가 보이지만 밸류는 1이에요. 그러니까 1이 넘어가게 되고요. 관리자가 요 글씨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밸류 값이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세팅되어 있는 이제 라디오 버튼인 경우에 그 사용자가 그냥 체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값이 화면에 보이지는 거랑 틀리면은 그때 이제 틀릴 때에 사용되는 요 밸류 값에 해당되는 요 밸류에 해당되는 값이 데이터로 넘어가게 된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위에 그 자바스크립트로 돌아오세요. 자바스크립트 돌아오시고요. 자, 등급 수정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등급 수정 폼의 전달 이벤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달하는 버튼에 대한 이벤트죠.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달 버튼에 대한 이벤트. 얘가
맨 처음에는 버튼이 눌려졌어요 라고 이제 사용하니까 달러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요. 샵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폼 안에 있는 그레이드 아이디죠. 그레이드 모디파이 btn.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다르게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디든 패스워드든 이름이 똑같으면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르게 썼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셀렉터에서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한 게 제대로 선택이 돼? 알럿 여기 써보는 거예요. 알럿 써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그 데이터 확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걔가 그 undefined이나 뭐 null이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래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찾아지나 그거부터 이제 요거는 펑션 밖에 있으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 처리가 아니라 이벤트 처리는 아직 안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쓰시고 이제 세로 고침을 이렇게 F키를 세로 고침을 누르시면 여기 오브젝트로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오브젝트. 지금 오브젝트로 잘 선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선택했는데 이름이 잘못됐으면 선택이 될까 안 될까요? 선택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뭘 봐야 될까요? 이름이 같은지 보셔야 돼요. 특별히 아이디나 그 클래스나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선택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그 다음부터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선택이 잘 되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를 보였는데, 요거는 그 이벤트 처리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이 됐네. 그러면은 요 선택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객체의 선택이 객체의 선택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해보는 이제 처리문이 되는 거죠. 알럿을 이용해서 지금 객체 선택이 잘 된다 이런 걸 확인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가끔은 이게 태그가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도 있어요. 그 이런 것들을 구글링하는 것도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jQuery거든요. jQuery라고 쓰세요. jQuery. 그 기술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jQuery에서 그 태그를 저희가 태그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기 이렇게 해서 쓰시거나 이렇게 쓰시면 그 jQuery에 사용하는 앞에 큰 걸 쓰시고요. 뒤로 가면서 적은 걸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검색이 잘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색을 하실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플러스 앞에 플러스 같은 거 쓰시면 jQuery 꼭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태그라는 것도 꼭 있어야 돼요. 플러스 확인하기도 꼭 있어야 돼요.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그 세 개가 전부 다 있는 걸 찾아주고요. 플러스를 안 쓰시고 그냥 쓰시면 그 빠진 것도 찾아져요. 이 중에서 글자가 이제 몇 개 빠졌다. 그러니까 jQuery 태그는 있는데 확인하기가 없다. 이런 것도 다 찾아준다고요. 검색하는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jQuery 이런 검색하실 때는 맨 앞에 큰 거를 쓰세요. 큰 범위에 해당되는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은 곳으로 이렇게 쓰셔서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쓰시면 검색이 되게 힘들어요.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이름을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여기 이름 태그 이름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브젝트라고만 찍으니까 이게 무슨 태그가 선택이 됐지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프롭스 그다음에 태그 네임이라고 써라. 여기 이제 그냥 메소드나 이런 걸로 메소드 이름이나 이런 걸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프롭스가 이제 프로퍼티스예요. 프로퍼티스 중에서 태그 네임이라는 프로퍼티스를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얘네들도 이제 그 프로퍼티스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속성, 어트리뷰트 속성 이렇게 되는데 프로퍼티스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변경하지 못하는 거. 어트리뷰트는 변경할 수 있는데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프로퍼티스는 꼭 거기에 이제 그 항목 이름으로 변수를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든 거고요. 어트리뷰트는 그 이름은 똑같이 써야 되는데 키 이꼬르 밸류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내가 집어넣으면 한 곳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어트리뷰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이제 프롭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퍼티.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태그네임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태그네임. 얘를 이제 하시면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희는 오브젝트 이런 것도 괜찮은데 여기에 태그네임을 좀 찾고 싶어요. 저는 이게 태그네임까지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이게 오브젝트로 선택이 됐다 이런 것만 필요한데 혹시 검색도 할 겸 여러분들이 검색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걸 알려드릴 겸 아시겠죠? 그래서 풀업이라고 쓰고 풀업스라고 썼나요? 풀업스 S 붙였어요. S 붙였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쌍따옴표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쌍따옴표를 찍었죠. 선생님 따옴표인데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따옴표와 쌍따옴표는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바에서는 뭐 쌍따옴표는 문자열이고 따옴표는 문자다 이렇게 구분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태그네임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태그네임. 이게 안 되면 이제 이 구글링은 별로 쓸모없는 구글링이구나. 내가 찾은 페이지는 그렇게 나한테 유용한 페이지가 아니구나. 그럼 넘어가시면 되세요. 화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제 그 수정을 했으니까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다시 이쪽에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새로 하시면 얘 오브젝트다. 저 오브젝트만 정보만 가지고는 이제 좀 부족해요. 확인 누르면 태그 네임 같은 거 안 나오네요. 지금 현재 이게 없나 봐요. 그 오류가 한 개 났죠. 그래서 여기 1페이지에 뭐 이렇게 해서 썼는데 지금 난 것은 이제 props is not function. props라는 게 지원하지 않네요. 지금 현재 제가 쓴 게 jQuery인데 그럼 props 스페링 설마 props 맞죠? 그럼 이제 도큐멘트에 실제적으로 찾아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jQuery.com 닷컴이고 저희가 이제 풀업은 있는데 풀업스 S는 없어요. 그냥 풀업으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S를 붙여놨는데 S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오브젝트고요. 확인 눌렀더니 태그가 버튼 태그예요. 이게 풀업스 말고 풀업이라고 써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카페가 지금 잘못된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어요. S가 더 붙여가지고 현혹됐어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도큐멘트예요. 얘가 알려주는 거 외에는 쓰지 못해요. 여기 있는 것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jQuery.com 그러니까 구글링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찾아가게 되는 곳이 이제 보통 도큐멘트를 찾아가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jQuery는 jQuery.com에 가서 찾는 게 얘네들이 설명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설명에 해당되는 건 영어로 되어 있지만 번역하면 되죠. 저희가 한국어로 좀 번역해 주세요. 그럼 이제 테이블 안에 이런 것들은 번역을 안 하지만 이렇게 영어도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쓰시고 참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 버전에서는 오리오 버전입니다. 낮은 버전, 낮은 버전에서는 이런 풀업이라는 거 이제 사용하실 때 좀 그렇게 되니까 뭐 참고도 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라 이거죠. 확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선택이 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선택이 되면 이제 이벤트를 붙일 수 있죠. 오브젝트 이어야지 이벤트를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붙이시고 무슨 이벤트냐면 클릭 이벤트 버튼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붙인다. 가로 열고 펑션 파워 쿠션이라고 써야 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치시고요. 자, 이벤트 붙이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객체 선택을 잘 했는지 확인한 거고요. 밑에 거는 이제 이벤트를 붙인 거죠. 지금 폼의 전달 이벤트, 폼의 전달 버튼에 이벤트를 이제 붙인 거예요. 이벤트를 붙이기를 했는데 잘 되는지 보시려면 알럿을 써라. 야, 이거 알럿 되게 많이 쓰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폼에 그레이드 모디파이 버튼이 눌러졌다.
modify btn 클릭이 됐다. 뭐 클릭 이 정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 어디에서 이런 게 했다, 그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지금 JSP는 다 보여지는 페이지에서 수정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 회원 리스트에서 F4키 누르면 맨 처음에는 오브젝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그 이름이 나와요. 확인 누르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제대로 나왔는데 변경을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해서 나오는데 변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벤트 처리 잘 되고 있네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겠나요? 이렇게 확인해서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를 처리를 실제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다 들어오셨나? 10분. 6, 8. 조금만 이따 할게요.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확인하는 것을 계속 코딩으로 짜기로 했거든요. 오브젝트 나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 나오죠? 이걸 짜주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걸 확인하는 데다 보면 자꾸 스킵 시키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짜게 되면 이제 그 짜는 수업 시간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개발할 때는 그런 걸 이제 전부 다 확인하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사실은 안 나오는 부분만 짜시는 게 좋으세요. 코딩하실 때. 그래서 설명도 하고 그게 한 줄 단위로 이제 전부 다 만들고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점점점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앞에 것부터 이제 뒤에 것까지 전부 다 테스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테스팅을 다 해서 쓰시고 실제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만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내가 한 줄 쓰면 그 한 줄에 해당되는 처리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짜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 분할 전체 다 분할해가지고 짜시는 것보다. 자, 이제 가볼게요. 지금 현재에 요거 작성하신 분의 언제 작성했냐 봐야 되는데 2017년 12월 달에 작성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jQuery라고만 쓰는 게 아니라 jQuery 버전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낮은 버전에서는 이게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jQuery 프로포스라는 게 낮은 버전에서는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은 S자가 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S자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 S자가 다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얘는 낮은 버전에서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이제 그 이거였을 거다. 프롭이라는 메소드보다는 프롭스, 여기 또 메소드는 다만 사용하면 태그명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지금 여기서는 프롭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S를 붙였어요.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죠? 의심스럽긴 한데 이게 낮은 버전에서는 프롭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코드를 짜본 다음에 여기선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는 이렇게 S가 없는 걸로 코딩을 짰네요. 예, 못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할 때 이게 잘못 쓴 것 같아요. 됐죠? 인 것 같고. 자, 그래서 구글링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알려드렸어요. 그냥 무턱대고 생각나는 대로 글씨를 다 쓴다고 해서 잘 나오는 건 아니다. 내가 찾는 정보를 아시려면 이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이렇게 써가지고 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자, 이렇게 해서 그 변경 버튼을 누르면 눌려지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눌려졌는데 눌려지면 이제 전달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게 클릭이 됐습니다. 클릭이 됐을 때 뭐 디스라는 키워드는 현재 안 쓰니까 디스라는 키워드는 필요 없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면 저희가 폼 객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폼 객체가 넘겨야 될 데이터가 폼의 데이터를 넘겨야 되죠. 그래서 폼의 데이터 넘기기 하기 위해서 폼 객체가
제대로 선택이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돼요. 폼 객체 확인. 그게 확인할 게 되게 많죠. 이 한 개 넘기기 위해서. 달러. 그 알러 써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알러 쌍따블 찍고요. 그 폼 객체를 선택하기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쉽게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뭘 만들어 놨냐면 그 아이디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밑에 그 모달의 폼 객체 보시면 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디 그레이드 모디파이 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얘를 가지고 선택하면 되니까 샵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위로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기 되게 힘드네. 예, 그래서 샵 붙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달러 쓰셔서 선택자 달러 가로 열고 쓰시고 그 사이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 폼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죠. 샵 붙이시고 폼인데 그 모디파이 그레이드 등급을 수정하는 모디파이 폼이었을 거예요. 폼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선택이 되는지 보시는 거죠.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오브젝트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다음 새로 고침하시고 이제 오브젝트고 버튼 태그가 들어가 있고 이 버튼 변경을 클릭하면 맨 처음에 얘가 클릭됐습니다. 이게 이벤트가 제대로 일어났구나 라고 확인을 하였으면 확인을 다시 눌러서 오브젝트가 됐네. 이게 폼 태그입니다. 아시겠죠? 폼 태그에 해당되는 것이 잘 선택해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이제 또 글자가 틀렸는지 왜 안 찾아졌는지 이런 것부터 확인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폼 태그 확인했으면 저희가 이제 그 전송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폼의 데이터, 폼의 데이터 전송하기, 폼의 데이터 전송하기를 할 수 있는데 전송하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도 할 수 있어요. 뭐 수정이 되는지 됐다 안 됐다. 그 수정이 안 되는데 전송할 필요는 없으시죠. 근데 이제 지금은 무조건 전송해서 수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처리를 안 하시고 폼에 대한 전송하기를 하시려면 저희가 이제 폼을 먼저 선택을 했으니까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 선택한 것에 데이터를 전송해 주세요 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일까요? 데이터를 전송해 주세요. 함수. 선생님만 정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학생들이 정리를 해야지. 네. 안 가르치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면 곤란하세요. 왜냐하면 다 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심각이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다. 심각이 많이 했는데 웹표준 하실 때 전부 다 강의를 했고 여러 번 했어요. 하는 게 서브밋입니다. 서브밋 이런 것은 서브밋 함수를 이용해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브밋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저장합니다. 실제적으로 페이지 이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 고침 하시고요. 자, 오브젝트고 버튼이 맨 처음에 나왔고 이거 알럿이 자꾸 나오면 좀 그러니까 나중에 주석 처리하세요. 대신에 지우지는 마세요. 이런 걸 이제 알럿을 했으면 여기서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해두시면 나중에 여기까지는 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우기보다는 주석 처리해서 이게 확인이 됐었다라는 것을 이제 써놓아 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지우시는 것보다 주석 처리. 근데 이제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지우세요. 뭐 맨 처음에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걸 출력하라고 시켜놨다가 아시겠죠? 그 데이터 내용이 확인이 되면 그런 경우에 중요한 정보가 그 안에 이제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게 들어가 있다 이러시면 그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써놨다가 로그인 처리하는데 강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뭐 그래서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직접 집어넣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우셔야 돼요. 지우셔야 되고 중요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 이제 경고 이렇게 한 것들을 이제 주석 처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개발할 당시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야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변경을 눌러요.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테스팅 나오고 변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지금 클릭 이벤트가 일어났고 확인을 누르면 오브젝트 폼 오브젝트를 잡은 거고 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 이동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안 만들어 놓은 멤버의 그레이드 모디파이 안 만들어 놓은 게 404번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서밋이라는 걸 이용해서 폼에 데이터 전송하기를 사용하는 서브밋 함수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전송하기는 서브밋 함수. 대신에 앞에 폼 객체에 돼요. 폼 객체에 대한 서브밋을 쓰시면 폼 객체 점 이렇게 쓰시고 서브밋 하시면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고 페이지 이동이 일어난다.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어요.